네. 자, 오늘은 뭐, 요약집 몇 페이지? 자, 77페이지죠. 자, 오늘이 이제 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뭐예요? 종강이 벌써 왔네요. 오늘 마지막 주 이제 종강이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얘, 무슨 인자예요? 이제 한자도 모르네요. 얘 어질 인자죠? 예, 요게 뭐예요? 사람 인자, 요건 뭐예요? 두이자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요거는 뭐예요? 타인. 그럼 어질 인자는 뭐예요? 자,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사람은 타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걸 뭐예요? 자,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뭐예요? 읽어봐요. 어질인자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많이 뭐 시간이 촉박하죠. 그러니까 120일 남았죠. 그래서 다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요즘 이제 뭐 딴 거 없어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어질인자라면 그냥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예요? 남한테 뭐예요? 히스테리 불지 말고. 그다음에 기존에 뭐 있던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 한국 사람은 뭐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텃세를 많이 부려요. 텃세. 텃세를 부릴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 오신 분들을 잘 뭐예요? 보듬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처음에는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1월 달에 처음 시작한 사람은 뭐가 열려 있죠? 귀가 열려 있죠.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 자기도 뭐 배려해 줄 마음이 있던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져. 그럼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방법은 뭐 큰 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한 마스크 하나 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마스크 차라 그러면 마스크 차면 되는 거고, 뭐 손 소독기 써라 그러면 쓰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징그럽게도 말 안 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합격하려면 뭐예요? 요 세 가지 요건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 뭐, 하나만, 불합격하는 사람 공통점 뭐 읽어봐요. 말도 징그럽게도 많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료도 엄청나게 수집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자료 구할 필요도 없어. 왜 달라고 뭐 사무실에 가서 자료 줘요? 그럴 필요도 없어. 볼 거면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어차피 안 봅니다. 안 봐요. 자, 그러면 자료를 이제 처음 강의에서 자료 욕심이 많아서 자료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놓은 만큼 뭐가 늘어요? 스트레스. 저거 봐야 돼, 말아야 돼. 그것만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하지 말고요. 다음 달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이제 또 자료가 나올 때, 그때 새로운 걸 하면 됩니다. 자료 수집가 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안 되니까 어때요? 좀 특세처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뭐 첫 강의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가요. 그리고 징징거려요. 그렇죠. 징징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일 징징거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 얼마나 징징거려, 그죠? 품위도 없어 보이고, 그죠? 징징거려요. 품위가 가만히 있으면 100점이라도 맞지. 징징거리니까 빵점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말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청강이 드는 사람 77페이지 보니까 거기 1번에 읽어봐요.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그러면 봐봐요. 의미를 알아야 돼. 소유권 줄쳐놓고, 소유권은 갖고에 올 거예요. 갖고라는 거. 그러면 갖고에 관한 등기를 이제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 사실 진도 안 나가도 되는데,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강론 파트에 뭐가 있는지 그걸 구경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벌써 봐봐요. 자,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못 읽어요. 자, 봐봐요. 기존 수강생을 읽는다고. 이걸 한번 읽어봐요. 뭐죠?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갖고. 요거는
얼굴. 어떤 사람은 저 써놓고 뭐 저게 무슨 표제부냐 네모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야 등기부의 구조 양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부. 여기 이제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갖고. 요거는 얼굴. 자 부동산의 신상을 보고 싶다. 어디를 봐야 돼? 표제부를 봐야죠. 보죠. 그러면 자기만의 주민등록 처분을 보면 자기만 나와 있죠. 가족을 다 보고 싶으면 뭘 떼야 돼? 주민등록 등본 거죠. 개인만 나오는 것은 주민등록 처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부동산의 신상이라는 겁니다. 갖고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그럼 어떤 사람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갖고는 소유권이고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니까 지금 뭐예요? 영어 문화권이니까 그러면 갖고를 A구로 건쳐주세요. 뭐예요? 얼굴을 B구로 건쳐놓으세요. 그러면 표제부 A구 B구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국회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표제부 요거 뭐예요? 갖고 요거는 얼굴.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표제부를 봐야죠. 자, 전 세입자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얼굴을 봐야 돼. 얼굴은 뭐가 기록돼?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기가 읽을 때 읽어봐요. 갖고라고 읽어야죠. 갖고. 요거는 얼굴일 거죠. 갖고 그러면 여기는 갖고고 여기는 얼굴죠. 그러면 갖고하고 얼굴의 다툼이 벌어지면 같은 거에 다른 거에 한 거. 그러면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접수한 사람이 장땡이라는 거야.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싸우면 만약에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하고 다툼이 벌어져요. 여기 갖고 여기에 갖고 요거는 갖고 같은 거에 다른 거에. 그러면 요쪽으로 이제 가봐요. 갖고는 무슨 번호죠? 순위 번호. 그래서 갖고끼리 다툼이 벌어질 때는 요때는 무슨 번호에 따라준다. 순위 번호.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걸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뭘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거기 77페이지 1번에 봐봐요. 무슨 등기가 나오죠? 소존 등기가 나오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 뭐가 되죠? 스타트가 돼, 스타트. 그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뭐예요? 처음이죠. 그래서 거기 밑에다 처음이라고 써요. 소유권은 갖고에 읽어요. 갖고. 그러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반드시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모든 등기법에 스타트로 이제 출발한다고. 그래서 별표가 몇 개예요? 5개짜리입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그러면 봐봐요. 또 이제 나오네요. 얘가 참 똑똑해요, 똑똑하기는. 자, 해숙씨가 있었는데, 해숙씨가 뭐예요? 요 별표가 몇 개예요? 5개. 그러면 얘는 별표만 5개만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출제됐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전부 찾아서 다 풀어보는 거야. 맞을 때까지. 그럼 뭐 2.5 확보된 겁니다. 2.5가 확보된 거라고. 그러니까 2.5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러면 저 이제 봐봐요. 처음 오신 분은 자 읽어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란 읽어봐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야. 이제 청강이 드는 사람, 그러면 등기부를 누가 최초로 개설했을까? 그러면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누가 신청해야 돼? A가 신청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이? 원시 취득.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하죠. 그래서 밑에 마지막 칸에 한번 가볼래요? 밑에 두 번째 칸. 거기 등기원인가 연월일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출제된 거 밑에서 두 번째 칸 해봐봐요. 빨갛게 적어놨죠. 등기원인과 등기 연월일은 기록한다. 어때요? X. 작년에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나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데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했으니까 자 보존 등기 몇 종류? 2종류. 자,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2종류예요. 그럼 보존 등기가 문제 나올 때는 뭘 확인해놔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여기 앞에다 써요. 자, 토지냐, 건물이냐. 자,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 요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보존 등기란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럼 문제 풀 때 뭐부터 확인하라? 토지냐, 건물이냐. 이거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이 있었겠죠. 그럼 네 가지를 딱 암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옆에다가 뭐예요? 네 가지를 쓸 거니까 딱 네 개를 딱 적어봐요. 첫 번째. 네 가지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써놨어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A가 있겠죠. A는 그러면 자 국가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이라고 딱 써놔요. 포괄승계인. A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이야. 그러면 국가 포괄승계인은 A적으로 뭐예요?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써먹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기가 요걸 가져와서 요걸 숙제했으면 요걸 풀 수 있어야 돼. 자, 다 누구나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걸 외웠으면 요걸 써먹을 수 있으면 공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밤잠을 설쳐가면서 조금만 분발해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원칙. 대장상 최초의 명인. A는 국가 포괄승계인. 그러면 매수인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X죠. 자, 왜 그러면 X죠? 봐봐요. 보존은 처음이죠. 소유권. 각호를 최초로 개설했죠. 각호를 최초로 개설할 때 보존 등기 신청은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하는 거거든. 그죠? 그럼 매수인도 그러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가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누가 각하예요? 등기가 아니. 각하. 그래, 각하. 거부, 그래요. 거부. 자, 그럼 몇 주 위반 사유로서? 29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렇게 각하하게 되는 거야. 각하라는 것은 거분입니다. 증거이 드는 사람은 봐봐요. 본인 보고 각하 그러니까 저 대통령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요. 각하라는 것은 거부 처분이라는 거야. 거부 처분. 자, 그러면 봐봐요. 또 나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변형이 되겠죠. 자, 다음 중 틀린 것.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X. 최초의 명인만 신청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봐봐요. A쪽으로 읽어봐요. 국가 포괄승계인 직접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의미를 이제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자, 우리 보존 등기는 몇 종류? 등료증이죠. 그럼 건물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건물. 같은 건물은 써놔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 하나 한다? 건물에 하나 한다는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요거거든. 요게 제일 많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증 틀린 것. 제가 토지라고 그랬어요?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토지. 그러면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증 틀린 것. 그럼 10중 8구 이거예요. 읽어봐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 건물에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나 출제돼서 단독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내공이 쌓였으니까 무슨 판결이 있어요? 확정 판결이네. 확정 판결 몇 종류죠? 재정유, 확인, 이행, 형성이죠. 그러면 확정 판결은 그럼 봐봐요. 자, 원칙이에요. 원칙. A가 있죠. 그러면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셋 중에 뭐예요? 확인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일까요? 확인 판결일까요? 아니죠. 봐봐요. 요걸 처음으로 가야지. 봐봐요. 자, 확정 판결은 소유권 보존 등기죠.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을 확인받아. 그래서 확인 판결이 원칙이야. 확인 판결. 자, 예적으로 이행과 형성도 다 속해요.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다 속합니다. 근데 원칙이 무슨 판결이죠? 확인 판결이야. 자, 그러면 확인 판결은, 그러면 무주 토지는 누구 거예요?
국가가 되죠. 그래서 이 토지를 포인트로 잡고 국가를 상대로 한다고. 자, 무주 건물은 그럼 누가 준공검사를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서 이제 토지 하나 주셨다. 주인 없는 토지를 하나 주셔서 그럼 직접 자기 게 아니에요. 국유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읽어봐요.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자꾸 뭐다 캐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 요건들이 있겠죠. 공식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처음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 가꾸죠. 요거는 직권이 누군데? 등기관. 읽어봐요. 등기관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게 바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야. 그러면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으로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 그리고 그 안에다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는.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공식이에요, 공식이. 자, 그러면 A적으로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자, 임차권 등기명령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는 법원이죠. 여기는 소유권이에요, 임차권. 특별히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라.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러면 등기관이 읽어봐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와 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러면 저희가 천하무적에 요 네 개를 숙지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공식이거든, 일종의.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봐봐요. 이렇게. 자, 봐봐요. 집에 가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랑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토지가 건물인지를 확인하자. 원칙. 신청인은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구나. 국가는 국가 포괄 승계는 예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디에 하나한다? 건물. 학물만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다 속해요? 하나만 속해요? 다 속하잖아. 봐봐요. 다 속하잖아. 원칙은 무슨 판결? 확인. A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무주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문제가 나가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 포함되니까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확인 판결만 하나한다. 어때? X. 확인 한 끗 차이지만 답이 달라진 거든. 확인 판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읽어봐요. 확정 판결에 하나한다. 한 끗 차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라는 거야. 다 속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자, 이제 한번 응용 한번 해봐요. 자,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자,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지문 자체를.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볼까요? 자, 여기 봐봐요. 잘랐죠? 읽어봐요.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준다고. 자, 첫 번째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읽어봐요. 가압류는 법원이죠, 법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야. 요건 갖춰서 안 갖춰? 갖춰서. 그럼 알아서 뭐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와 관해 무슨 등기를 걸어줘?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 자리가 포인트죠, 이 자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자리를 가지고 이제 빵꾸를 들어서 사고를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험 문제가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의 체납처분 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OX.
X. 왜? 체납처분은 세무서지 법원이 아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탈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존등기 문제를 풀 때는 이 네 가지가 바로 공식이야.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져요. 요걸 빨리 급한 불입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보존등기 나왔다. 요 네 가지가 머릿속에서 쫙 떠올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다 적어놨으니까. 자, 이 부분에 가서 미등기 부동산 최초 줄쳐놓고. 최초. 자, 최초, 첫 칸에 가서 최초라는 게 포인트죠. 최초. 그렇죠. 밑 첫 칸에 있죠. 자, 대상과 관련돼서는 이제 저절로 알게 되고요.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 공동이. 단독 신청 줄 한번 꺼놓고요. 자, 보존 등기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그래서 토지와 건물, 동그라미 쳐놓고, 특히 건물에 하는 거, 특히 4번을 조심해야 돼. 제일 많이 출제. 두 번째 칸하고 있어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요때는 뭐에 하는다? 건물. 그렇죠. 자, 정부 정보로서 정부 정보 X 한번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란 단독 공동. 단독. 그럼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의무자가 없으니까. 이번에 인감증명도 제출할 필요가 없죠. 등기원인이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요하는 정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가 없다.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자, 등기 실현과 관련돼서 밑에 아까 봤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칸으로 갔어요. 등기원님이 연월일은 기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직권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처분 제한 찾았어요? 예, 가로 열고 써요. 원칙이라고 써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원칙이 A예요. A 외.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끝.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이제 보존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는데 요게 숙지가 안 되면 앞으로 풀 수가 없어. 손도 못 댄다라는 거야. 근데 자꾸 사람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4개가 머릿속에 딱 부팅이 돼야 된다는 거 조심하고. 그럼 자기가 머릿속에 그림을 시나리오를 작성해놓으라고. 자,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 봤다. 자, 자기가 그러면 여기 뭐 읽어봐요. 처음 요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보존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보존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이제 이해가 됐으면 요거는 그러면 토지, 건물. 그러면 원칙 신청인은 원칙 누가 신청하죠? 대장상 최초의 명인. A가 있어 없어? 있어. 국가. 포괄 승계인. 자, 그럼 두 번째 건물에 특이한 것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 하는다? 건물에 하는다라는 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다 포함되어 하나만 해. 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면 다 돼. 원칙은 확인 A로 이행 확인. 그렇죠. 형성 판결. 자, 그러면 자, 원칙으로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네 번째 그럼 뭐예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이걸 이제 가지고 써먹는 사람은 문제 풀 필요도 없어. 써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문제풀이를 활용해서 써먹는 거지. 그러니까 보존 등기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쫙 조건 반사로 쫙 흐름이 잡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럼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 봐봐요. 요거 뭐라고요? 처음 요거는 갖고. 그러면 보존 등기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와 건물. 이 정도만 잡아놔도 돼요. 자, 서울 구경했네요. 그쵸? 자, 78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소유권 무슨 등기 있죠? 이전. 봐봐요. 소유권 이전. 자, 요 이전을 줄 한번 딱 하나요. 공부가 이제 내공이 쌓여있는 봅시다. 기존 상황 읽어볼래요? 주체 변동 써놔요. 주체.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자, 주체의 변동이야. 자, 소유권은 갖고 읽어요. 갖고죠. 자, A가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런데 보존 등기한 후에 A가 B한테 팔아서 그러면 A가 B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이전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은 그럼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이 사람은. 그렇죠. 매수인. 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떤 사람은 작년에 이런 사람도 학교에 계세요.
매도인이 뭐예요? 그런 사람도 합격했어. 매도인이 뭐예요? 그런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읽어봐요. 연변사람. 악착같이 합니다. 악착같이 해요. 제가 그래서 말투가 뭐 연변말씨더라고. 뭡니까? 뭐 이게 말투가.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런 말은 꺼내지는 못하고 이제 원장님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우리 연변 누님이 계시죠? 그랬더니 이때. 그러니까 말투가 뭐 연변 말투예요. 연변 말투. 죽어라고 하더라고. 죽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죽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일도 죽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영부영 합격한 사람은 뭐예요? 임무도 어영부영 하더라고. 뭐예요? 만사일이 똑같더라고요. 뭔가 하나 성실하면 일도 중개업을 또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죽어라고 한 사람이 또 뭐예요? 남의 물건을 아껴주거든. 남의 물건을. 저 꼭 사고 치는 사람은 누가 사고 쳐요? 어영부영에서 딴 사람. 어영부영에는. 이제 요즘 공인중개사는 어영부영에서 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는 가능했죠? 14회 때까지는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15회 때는 어영부영 안 돼요. 어영부영 안 돼요. 자, 그러면 도의교 오늘 뭐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 그러면 2년 있으면 대학 들어가세요. 애인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중개사를 땄다. 그러면 뭐예요? 100% 오케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인중개사는 공짜로 따는 게 아니야. 공짜로 이제 최근에는 공짜로 따는 게 아니.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주체의 변동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동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뭐라고 들었어요? 인이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 없어? 기대고 살아라고요. 기대고 살아야 돼. 그래 사람 인자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뭐 일자로 살고 있잖아요. 좀 기댈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어지리는 그렇죠. 이게 사람 인자거든.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내는 그러면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자꾸 주체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 뭐라고 써요? 사람만 생각해. 아니야. 우리 법학에는 인이 있는데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 자, 이제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자, 문제 풀 자격을 주어지는지 안 했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서울특별시 두 자로 건치면 법인. 법인 중에서도 공법인. 그렇죠. 공법인.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전이란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사람제.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와 정의의 공통점은 계약 좋아요. 계약이 뭐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계약이 좋아요. 매매 계약, 정의 계약 공통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등기 목적이 매매와 정의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전. 그러면 등기 원인이 다르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 원인은 매매고 등기 원인이 뭐예요? 정의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 이제 써먹는다고. A가 B한테 여기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생전 주고 싶으면 뭘로 줘야죠? 정의를 줘야죠. 그러면 정의를 줘야 돼. 그럼 세금이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짜. 그렇죠? 매매를 해. 그러면 요거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정의요. 요거는 매매. 그럼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매매 뒤에 정의를 감춰서 안 감춰서 그걸 뭐라고 그래? 은닉행위, 즉 단속 규정이 돼. 등기가 이미 돼버리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가 없거든.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걸렸다. 뭐만 추징하면 돼? 증여세만 추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와 다른 등기원이거든. 그럼 공통점은 소유권 이전. 그걸 등기 목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 목적.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많다 적다? 많다. 그러면 거기 가봐요. 자, 마지막 칸에 가봐요. 의 부분의 마지막 칸. 대표적으로 1번 읽어봐요. 뭐죠? 상속. 2번은 유정. 3번은 판매. 4번은 수용. 5번은 신탁. 6번은 진정 명의회복. 공통점은 등기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야. 등기 목적이. 등기 목적이 뭐라는 거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야. 자, 책을 읽어 나갈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우리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2번으로 가봐요. 의 부분에서 2번. 거래가액 대상. 거래가액에다 현강편 쳐놓고. 자, 거래가액은 거기 첫 줄에 매매계약서, 거기에다 줄 쳐놓고 1이라고 써요. 자, 소유권 이전 2라고 써요.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 1단계. 매매계약서 해야 돼. 2단계. 소유권 이전해야 돼.
자, 그럼 법무사에 여러 문제가 출제됐네. 자, 그럼 봐봐요. 자, 거래가액 등기가 나오면 이제 자기가 이제 안 돼요 그러지 말고요.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려면 읽어봐요. 1단계. 매매계약서 2단계. 소유권 이전. 그럼 판결서는 매매계약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판결서는 거래가액 대상이 된다. 어때? X.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읽어봐요. 가등기.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그럼 가등기는 거래가액 대상이다. 어때? X. 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 제공하면 돼? 본등기 시. 그죠? 본등기 시.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래가액 대상 나오면 봐봐요. 자, 1단계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2단계. 그러니까 이전, 그거는 암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지금 봐봐요. 지금 역효과만 생기잖아, 봐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준이 있어, 없어? 뭐가 없어요? 국가가 기준이 없잖아. 뭐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난리야 난리. 세입자 올라가죠. 지금 봐봐요. 지금 주인들은 부동산이 튀니까 9천만 원 계약금을 해놓고 내가 1억 9천 배상해 줄 테니까 나 안 팔겠다. 난리야 난리. 한번 신문 들어가 보세요. 오늘 신문 보니까 난리더라고. 그러니까 정책이 없어. 두더지 전법이잖아. 그냥 부동산이 쏙 올라오면 탁 때려요. 탁 때리면 또 딴 놈이 탁 올라오니까 그래서는 안 돼. 정책이라는 것은 적어도 몇 년을 봐야 돼요. 100년을 봐야 되는 거야. 100년. 100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100년을 봐야 돼. 하루아침에 잡을 수가 없어. 제가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년을 줘야 돼. 100년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0년을 줘야 돼. 100년 해야 잡을 수 있어. 그러면 100년은 그러면 관점을 봐줘야 돼. 우리 집이라는 것은 뭘로 바꿔야 돼? 사고를 바꿔줘야 돼. 뭘로 바꿔요?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거주의 관점으로 바꿔줘야 돼. 학창시절 때부터. 내가 단지 집이라는 것은 내가 잠시 머물다 가는 거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세대가 필요해. 그러면 최소한 몇 세대가 필요해요? 한 30년에서 60년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봐야 필요가 없어. 그럼 뭐만 잡으면 다 해.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근데 단 탈세는 세금은 탈세하는 사람은 총살이다. 그렇죠? 그것만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세금도 안 거치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관점이 바뀌어야 돼. 기준이 잡혀야 돼. 그럼 봐봐요. 거래가액 등기 안 돼요 그러지 말고 1단계. 매매계약서 2단계. 소유권 이전. 그게 기준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판결서는 계약서야 아니야? 그럼 판결서도 거래계약 대상이 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울 거는 애워줘야 되는 거예요. 애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매매 목록으로 줄 쳐놔봐요. 매매 목록. 자, 매매 목록이니까 목록 동그라미. 최소한 몇 개가 돼야 할까요? 2개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원칙 2개 이상이야.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2개 이상 줄 한번 찾아서 꺼놓고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는 반드시 제출해줘야 돼. A적 청년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A에서 나와. 그래 시험에서 A에서 18이 2.5점짜리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매매 목록은 그러면 부동산이 몇 개? 2개 이상이어야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는 거래가액 등기, 매매 목록을 첨부해줘야 돼. 자,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은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이야. 그러면 매매 목록이 첨부되면 등기부에 거래가액 등기가 없어. 그러면 뭘 발급받아 봐야 돼? 매매 목록을 매매 목록을 발급받아 봐야 돼. 매매 목록에 나와 있거든. 그럼 봐봐요. 등기부에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가 없네.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요거는 매매 목록을 첨부했거나. 그럼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그 다음 또 하나는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인경? 복수인경. 그때는 반드시 첨부해야죠. 그러니까 매매 목록이 첨부되면 거래가액 등기 대상이 그 등기부에 없어요. 그러면 전화가 가끔 가져와요. 저 학교 간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매매 목록을 발급받아라. 그러면 매매 목록은 그러면 언제? 부동산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그렇죠? 그러면 매매 목록은 가로 열고 영구 버전이라고 써요. 영구 버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A는 원칙, B는 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봐봐요. 거래가액 등기 1단계. 매매계약서 2단계. 소유권 이전. 매매 목록은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장부예요. 지금 몇 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그렇죠. A는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반드시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그걸 이제 숙제해놔야 되고요. 자, 거기에 이제 분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전부 이전과 소유권 무슨 등기가 있어요? 일부 이전. 그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에 여백이 있는데? 종류 옆에 보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옆에다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읽어봐요. 한 필지. 좋아요. 한 필지. 그죠. 또 사각형. 이러면 앞으로. 자, 그래서 사각형 그러면 안 돼. 몇 필지? 한 필지. 누구 거예요? 각거네. 그래서 써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값이 누구한테? 자, 한 필지를 누구한테? 얼병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얼병. 얼병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그려놓을 거는 값이 한 필지 소유자입니다. 필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벌로 우리가 가보자고. 자, 가벌로 갔어요. 가벌로. 자, 그러면 여기는 단독에서 어디로? 공유로. 단독소유에서 이제 공유로 한 겁니다. 여기 봐봐요. 단독소유를 뭐로? 공유로. 그러니까 이거 가벌로 간 거야. 가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값에서 뭘로? 얼병으로 가는 소유. 요거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전부 이전 등기. 전부 이전 등기. 그럼 전부를 가로쳐 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존의 소유권자 존치하면서 지분이 변동했죠. 이게 바로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라는 거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아 달라요? 다르죠.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그러면 기존의 소유권자 존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지분이 변동이 하는 거. 그게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자, 그러면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읽어봐요. 일부 소유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네요. 권리. 그렇죠. 권리.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 자, 나왔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네. 그렇죠.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29회 때도 출제됐죠. 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을 말한다. 어때? X. 부동산 특정 일부가 아니라 읽어봐요.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 나가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지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분. 그래서 올해 출제도 요 지문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란. 다시 한번 딱 정리 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종류들을 이제 몇 개씩 한번 점검해 보자. 가로 2번 읽어봐요. 상속 형광펜 다 꺼놔요. 자, 그러면 이제 상속 찾았어요. 가로 2번 상속 등기 찾았죠. 가로 2번. 자, 가로 2번. 자, 가로 2번 뭐 찾은 사람 있네요. 자, 가로 2번에 거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찾았어요, 안 찾았죠. 그러면 그 앞에다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한번 써봐요. 다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 같아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미 다 배운 거 이제 활용해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봐봐요. 청강이 되는 사람은 A가 아버지, B가 뭐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상속 등기네. 그럼 단독, 공동, 단독. 그래서 단독. 자, 그러면 단독이죠. 상속할 때 아버지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몇 조예요? 187조. 그렇죠.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거는 당연히 저한테 넘어오는 거야. 등기를 갖추지 않더라도. 몇 조다? 187조. 그렇죠. 등기 원인은 뭘까요? 상속이 되는 거야. 그렇죠. 상속.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요걸 한번 잡아보죠.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그러면 A가 B한테 잔금을 법률행위를 완성을 못했어. 법률행위를. 자,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B도 잔금을 못 치러서. A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A 다시. A 다시가 누군데? 상석인이잖아. 상석인 등기죠. 그럼 상석인 등기는 어때요? 상석인 등기하고 상석 등기 같아달라. 다르죠. 그럼 상석인 등기는 누구랑 공동 신청을 하죠. A-에서 B. 이걸 왔다가 갈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마무리를 시켜주면 돼. 그럼 아들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등기해주는 게 이게 무슨 등기? 상석인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상석인 등기는 그러면 A-는 그러면 제3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그러면 상석 등기를 거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상석인이 누구를 A에서 B로 다이렉트로 등기해 줄 수 있는 게 무슨 등기? 상석인 등기야. 그럼 상석인 등기는 누구랑 신청해요? A-하고 B 거죠.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 되는 거라. 자주 나오죠. 자, 186조에 7조야. 186조 거죠. 등기해야 돼. 자, 그러면 상석인 등기는 등기원인은 뭐가 될까요? 이때는 매매가 되겠죠. 매매를 내자로 건치면 그게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 정도 문제 풀 때 상석인 등기와 상석 등기랑 같다 다르다. 이걸 항상 잡아두고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봐요. 여기 읽어봐요. 우리의 어떤 게 나오죠? 인공. 실수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전주에 배웠던 2단.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공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공단. 워낙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요. 인공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럼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 정도. 요거는 문제 풀다 보면 알아죠. 그러면 상석인 등기와 상석 등기랑 같다 다르다. 오케이. 그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가봐요. 유형으로 가서 자, 그 부분 보니까 상석 등기 나와 있죠.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 찾았어요? 예, 전에도 행강편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상속 등기 후 행강편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에 한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에 한 상속 찾았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상속 등기에서 제일 어려워. 자, 이해를 해봐요. 자, 이해하고 체크하자고요. 자, 이해하고 그래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자, 갑이 아버지, 자식 A, B, C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첫째, 여기 둘째, 셋째예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상속.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원래 법정 상속분이 1이라고 그런다며. 그러면 여자분은 저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가정하에 그러는 겁니다.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자식 있죠? 그럼 법정 상속분이 1이야. 부인은 얼마를 더 받아요? 0.5 더 받아. 그래서 1.5라는 거예요. 1.5. 그럼 만약에 여기 와이프가 한 분이 있어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자, 봐봐요. 1 아니죠. 미쳤어요. 1.5, 1. 그러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4.5죠. 4.5. 그러면 4.5. 그러면 1.5죠. 4.5에 1.5. 그러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이렇게 한 게 법정상속분이 나오는 거야. 법정상속분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러면 자식만 3분 남겨놨어요.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이죠.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래요? 장남이죠. 장남이 뭐라고 여기? 큰아들이니까 제사도 지내야 되니까 내가 법정상속분을 더 줘라. 그러면 형 얼마 줘야 되는데 5분의 4를 주라네요. 5분의 3을 주라네. 그러면 5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상속등기 전이야 후야? 전이죠. 전에 협의 분할이 이루어져서 협의 분할 등기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등기 전 협의 분할은 걸면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일자는 뭘까요? 아버지 사망시가 되는 거야. 사망시. 생각해야 돼.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다른 사례예요. 다시 이제 봐봐요.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법정 상속분이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1. 그럼 이미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어. 자, 이루어졌어요. 근데 형이 동생들 다시 집합을 시키네. 내가 아무리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제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5분의 3, 5분의 1, 이렇게 이제. 그럼 봐봐요. 이미 상속 등기를 거쳐서 안 거쳤어요?
거쳤죠. 그럼 재분할이 되는 거야. 그럼 등기원인은 뭐가 될까요? 협의 분할일이 되는 거야. 협의 분할일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뭐의 등기원인이? 상속. 여기 전에는 협의 분할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할이 새로 된 거야. 협의. 그러면 등기원인은 둘 다 협의 분할이 한 상속이 같아요. 근데 등기 목적이 달라. 요거는 소유권. 이전. 애시당초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일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경정 등기로. 처음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 안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됐다면 그렇잖아요. 이때는 무슨 등기로 처리돼? 경정 등기로. 이때 등기원인은 아버지. 사망 시. 이때는 협의 분할일이래. 이때는 단독 공동. 단독. 요거는 공동, 그렇죠. 형제들 간의 협의 분할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체크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전후를 따져야 돼. 전후. 그러면 전에는, 그러면 거기 밑에다 형광펜천하에 사망 1.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전에다 2 동그라미.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이 한 상속, 그러면 협의 분할 1. 형광펜천할거요. 소유권 무슨 등기? 경정 등기, 경자 동그라미.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해요. 시험장 가면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전, 이, 후, 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에는 무슨 등기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후는 경정 등기.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나오면 전, 이, 후, 경. 그렇게 딱딱딱 설치해 놓은 거야. 전은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후, 경정 등기. 그러면 전, 이, 후, 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봅시다. 자, 또다시 이제, 자, 설명 듣고 체크하자고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 등기 얼마죠? 3분의 1, 3분의 1이잖아. 그쵸? 근데 형이 쫓아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가 나한테 내 상속 3분의 1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그럼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각하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 참 콩가루 집안이네. 그 집안은. 그럼 봐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공동상신 A가 자기 지분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그러면 전원은 돼야 안 돼? 돼. 자기 지분은 안 돼. 그러면 밑에 마지막 한 2번을 봅니다. 자, 공동상속이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 동그라미. 전원을 상속 등기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니한다 밑에다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에다 3개를 써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 전원, 보상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점, 포. 그 다음에 뭐예요? 자가 용이라고 쓰니까 자꾸 질문이 나와서 안 되겠어요. 자가 본. 자, 가등기한 본등기. 가등기한 본등기 실행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남의 지분은 돼야 안 돼? 안 돼. 앞으로 자가용 하지 말고 수강생이 선생님 자가용보다 자가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올해 이렇게 써달라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자가용이 아니라 뭘로? 자가본.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전원은 되나?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돼. 왜 그러면 전원 보상신.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 가서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무슨 행위니까? 공유물 보전행위가 되는 거니까 보전행위. 자, 포괄유정은 읽어봐요. 자기 전원 다 됩니다.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읽어봐요. 자점포. 읽어봐요. 자가본. 요 3개가 매년 출제되고 있어. 암기. 자, 요걸 최대한 뭐예요?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딱 해놔야 돼. 그럼 오늘 이제 오늘 요번 달에 들어서 몇 번째예요? 몇 번째 하는지 모르죠? 10번이 넘었어요. 10번이.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자, 공부하실 때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 같다 다르다. 그거 하나 하고 협의 분할이 한 상속 그러면 자, 전하고 후를 꼭 따더라. 그래서 전, 이, 후, 경.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전은 보상신. 그 다음에 자점포, 자가용. 항상 그 측면에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79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그 3번에 이제 유정이라는 게 나와 있어. 자, 유정. 일단, 유정과 관련돼서,
유정을 언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다 행강 편잖아요. 그거는 이전일까요? 말소일까요? 원래는 이전이야 말소야? 말소야.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전 밑에다 말소라고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은 원래 채청 물청. 채청이잖아. 근데 요 이전은 말소의 의미야. 그래서 진정명회복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채청이 아니라 물청이야. 그래서 이전이 들어가서 딱 하나 물청이 하나가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물청이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일단 그 옆에다 4개를 3개를 딱 쓸 거예요. 자, 유정 그러면 봐봐요. 유정이야. 유정. 자, 유정과 관련돼서는 일단 그 옆에다 3개를 딱 써놔요. 그리고 여기에다 행강편을 딱 해놔요. 유. 자, 유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야. 유. 자,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써봐요. 유. 그 다음에 유. 그래서 유. 항상 유정 등기가 나온다면 일단 유를 3개를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유정 등기는 항상 또 하나 찾게 나올 게 있어요. 요 위에다 안 써요. 포괄 유정과 뭐가 있다? 특정 유정이 있어. 자, 유정 등기는 그러면 유정은 몇 종류다? 2종류.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자, 포괄 유정은 이렇게 가로 열고, 포괄 유정은 의미는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닌데 의미는 상속하고 같아. 상속하고 의미가 같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특정은 뭐와 같아요? 매매하고 똑같아. 그래서 벌써 공부된 사람은 자, 포괄 유정은 뭐와 같아? 상속 186조 7조. 187조. 특정 유정은 매매. 그럼 몇 조다? 187조. 186조. 그렇죠. 그럼 포괄 유정은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근데 특정 유정은 몇 조다? 186조. 헷갈리면 포괄 유정은 상속을 생각해. 상속의 의미가 또 비슷해요. 요건 특정 유정은 매매와 비슷한 의미. 그럼 포괄 유정은 등기할 필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읽어봐요. 유. 그러면 다른 색깔이에요. 유원이라고 완성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정에서 유는 유언의 의미가 있고요. 유언 집행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유언장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유언 옆에다 써요. 자, 유언으로 무상정려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뭐예요? 유증이야. 자, 요거 동그라미 쳐봐요. 유, 읽어봐요. 증. 자, 유정은 단독행위네요. 유정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공짜니까, 그렇죠. 단독행위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상대방이 이로우니까, 그죠?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거든. 근데 유정은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왜? 공짜니까, 그죠? 공짜니까. 자,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죠. 그럼 채무면제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럼 채무면제는 부관을,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유언집행자. 항상 유정에는 유언집행자가 깔려있다라는 걸 받아요.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 수증자라고 그래. 수증자. 그렇죠. 그러면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되고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돼. 수증자가. 그래서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 읽어봐요. 그래서 유공. 이렇게 되는 거야.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야. 자, 지난번에 배웠던 유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떠나고 모의고사 봅시다. 자, 포괄 유정은 단독 신청이 하고 특정 유정은 공동 신청이 한다. 어때? X.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자, 유언장은 여기 옆에다 써요. 수인의 포괄 수정자예요. 수정자. 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돼야 안 돼? 자기 지분에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전원 지분에 대해서도 돼야 안 돼? 되죠. 위원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아까 어떤 거 읽어봐요. 읽어봐요. 자, 점, 포.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돼. 왜 자기는 되느냐? 위원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들고 가면 되거든. 위원장이 들고 가면 되거든. 그래서 아까 자점포의 의미가 요겁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두 개는 자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읽어봐요. 자점포. 그럼 읽어봐.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자 그렇게 딱 정리해놓고 밑으로 가봐요. 종류로 가봐요. 포괄유정은 몇 조다? 187조. 그럼 등기 X네요. 자, 특정유정은 등기해야죠. 몇 조다? 186조. 두 번째 칸에 하고 있어요. 자, 신청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 신청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공동신청. 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자, 그러면 1번으로 가볼까요? 수정자 수인인 포괄유정의 경우. 자, 수정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나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로 열고 자, 점, 포. 아까 이야기했던 요 의미고요. 자, 유정 등기는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는 불건하고 모두 상속 읽어봐요. 상속 등기를 읽어봐요.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아니하고 거칠 필요가 없어요. 자, 거기에 이제 거치고 이러면 틀려요. 거기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3번에 관련돼서 미등기 부동산 질쳐놔봐요. 조금 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미등기 부동산 하면 뭐가 생각나?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 등기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자 거기 밑에 쭉 가서 다만 찾아봐요. 다만. 자, 두 번째 줄. 자, 특정 유정 줄 쳐놔봐요. 특정 유정. 특정 유정은 포괄 승계인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특정 유정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상속인 앞으로 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갑니다. 다만 여기가 중요하네. 다만 포괄수령자 범 65조 포괄승계에 해당해야 범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유정 현단편 딱 하나요. 포괄유정은 포괄승계인이냐. 그래서 직접 포괄수령자 명의로 자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포괄유정이냐 특정유정이냐 잘 찾아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 자 포괄유정은 몇 조로 빠져?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유정은 언제? 유정은 사망 시에 효력 나타나죠. 그걸 민법에서 뭐라고 배웠어? 또 까먹었다.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유정은 언제 효력이 나타난다? 사망 시에 나타나. 사망 시. 사망 시 효력이 나타난다고. 근데 저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버전. 그러면 유정은 어때요? 사망 전하고 사망 후를 따져봐야 되잖아. 사망 전에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사망 전에는 가등기가 안 돼. 사망 후에만 가등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자, 그러면 어느 일 유정자가 사망한 날 찾았죠. 그러면 다만 조건 동그라미.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된 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특별 허령 요건이라고 우리 민법에서 배웠죠. 자, 정부 정보로서 이제 거기에 나왔는데 뭐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또 하나 이제 적어줄 거는 자, 우리 소유권 유정을 언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듯이 봐봐요. 이전은 채청 물청. 채청 말소는 물청이 돼.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물청.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 이때 이전은 이 말소의 의미야. 그래서 이거 하나 조심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정을 언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의미를 말한다. 어때? X 뭐요? 물청이야. 그러니까 이전이 들어가서 딱 하나 물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 진정 아니면 그러면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에서 그러니까 유정을 언유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요때는 물청.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의미를 하나 잡아놓고, 자, 여기 읽어봐요, 이제. 자,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자, 첫 시간 마무리 한번 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토지냐, 건물이냐. 그것만 잡아두면 돼요. 또 뭐 배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배웠죠? 매매와 증여의 공통점은? 등기, 소유권,
이전이잖아. 그 등기 원인이 다를 뿐이죠. 그러면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아 달라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즉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고요. 자, 매매 그러면 우리 거래가액 등기는 1단계, 매매계약서 2단계,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매매 목록은 무슨 버전? 연거 버전. 부동산이 몇 개? 2개. 예외적으로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그것들은 반드시 제공해줘야죠. 자, 그리고 뭐 배웠어요? 상속 등기 배웠잖아. 그럼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러면 저기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협의 불합리한 상속 전, 이, 후, 경. 전은 이전, 후는 평정. 그래서 전이, 후, 경. 다시 한번 적어요. 여러 사람의 공동 상속이 있어. 자기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전은 되죠. 그래서 전은 보상신. 자점포 또 하나는 자가본 좀 이따 또 나와요. 자, 유정은 그러면 뭐예요? 유정은 뭐예요? 자,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포괄 유정은 몇 조?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유원 집행자 유원장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유정이란 유언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러면 유언 집행자가 뭐가 돼? 의무자, 수정자가. 그러자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자, 유언장이 자기 집은 나와 있죠. 그러면 자기도 되고 전원도 돼. 읽어봐요. 자점포.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